왕청현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20살 마귀성은 상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점원인 18세 강여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송은 예쁜 여화에 반하여 자주 상점을 찾았고 여화 역시도 그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용기 내어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화는 몸도 변변치 않은 내가 뭐 볼 데가 있어 이러세요 라고 말하였는데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는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였습니다. 결국 몇 달간 외지로 일하러 가기 이틀 전 그의 사랑 고백에 대하여 여화는 사실 전 마음속으로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빠의 사랑이 진심인지 늘 의심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연애하는 데 동의해요 라며 승낙하였습니다. 귀송은 외지에서 일하면서도 그녀에게 꼬박꼬박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지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렇게도 간절히 보고 싶던 그녀를 만나자 키스를 하며 우리 둘이 지금 한 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안 돼요. 이후에도 시간은 많아요.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오빠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이걸 끼고 하면 사달이 나진 않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콘돔을 꺼냈고 여화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둘은 첫 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부터 계속적인 깊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계를 마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오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젠 그만두어요. 무슨 소리냐. 너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데 절대 안 된다. 부모님이 반대해요. 그럼 오빠가 설득해보세요. 다음날 저녁 귀송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난 반대세.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려와 부모님이 잘 되는지 제가 잘 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려와 부모님의 반대에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때리며 네가 다리병이 있어 농사일을 못하여 기껏 상점에서 일하게 만들어놨더니 저런 놈이나 만나고 다니는 게냐? 라고 혼냈습니다. 다음날 귀송은 그녀가 일하는 상점으로 찾아갔고 이에 려와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어있던 그녀를 찾아내어 어째 날 피해 다니냐?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넌 어쩔 거냐? 라고 말하였고 그녀는 전 싫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자마자 불태워버리더니 내가 만만해 보이는 모양이구나 라고 말하며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낸 후 자신의 손목을 찔렀습니다. 귀송의 손목에서 피가 줄줄 흘렀고 깜짝 놀란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치료를 한 후 그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려화가 지인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가 자신의 자전거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려화의 지인은 남이 싫다는데 왜 이러는가 라고 말하였고 이에 귀송은 눈물을 흘리며 난 오늘 이 자리에서 너의 대답을 꼭 들어야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대치하며 오랫동안 옥신각신하였는데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화약과 뇌관을 꺼냈습니다. 이에 려화는 깜짝 놀라 뇌관을 빼앗으며 오빠 연애하는 거에 동의해요. 근데 2달에 한 번씩만 만나요 라고 말하여 일단 그를 자제시킨 후 헤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비극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들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찾고 숨기를 반복하며 9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송은 그녀가 일하는 상점의 문을 부수기도 하고 발로 그녀의 배를 차기도 하였으며 그녀와의 연애를 의심하여 동갑내기 인거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점점 더 악행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비극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그가 려화의 상점으로 찾아갔고 문을 열라는 귀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을 떼어내고 들어왔습니다. 벌써 문을 떼고 들어온 게 2번째다. 꼭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겠니? 이에 그녀가 아무 말이 없자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거리는 공장에서 일하고 난 농사 짓는다고 차별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둘은 이제 어떻게 할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시원히 말해라.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귀송은 가지고 온 칼을 꺼냈습니다. 어째 칼을 가지고 와서 이러세요. 너를 죽여버리려고 그런다. 겨우 저 때문에 인생 망치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말하자.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세요. 인거리와 무슨 관계니? 아무 관계 아닙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반대하니? 이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귀성은 그럼 같이 도망가자. 부모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같이 죽어요. 그럼 나를 먼저 찔러라. 난 네 손에 죽는 것이라면 행복하다. 오빠, 더 이상 이런 바보 같은 짓 그만둬요. 그녀는 이 말을 마친 후 갑자기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려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귀성은 칼로 그녀의 목, 가슴 등을 10번가량 찔렀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찔려 즉사하였습니다. 그는 도망갔으나 다음날 자수하였습니다.
1987년 4월 11일 오전 9시 30분 법원은 왕청현 극장에서 천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판결 공개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수하였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하며 사람들의 분노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날 10시 57분 그는 신흥령 사형장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중국판 스토킹 사건은 이렇게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